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0.2% 상승하고 있고요. 3대 지수도 여전히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또 잘 부탁드리도록 네,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궁금하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 관세 D10 수출과 수입 모두 변곡점 맞이하나입니다. 이제 10일이 남았어요. 이 관세 데드라인에 다시금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러트닉 장관이 이날 협상 이후에 협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날부터 내기는 시작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네. 시장이 어디에 베팅할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부터 갈까요? 일단 이제 관세 조치 자체가 이전에 4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변수가 큰,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가 정말 윽박지르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관세 협상이었고요. 현재는 이제 굉장히 타협점 가까이에 왔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에 분쟁이 컸었는데 사실 이제 타협점 자체가 미국은 최신의 반도체나 이런 칩셋들을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중국은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을 미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협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H20 칩셋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근데 이제 H20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레벨의 칩셋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랙웰 같은 블랙웰 울트라 같은 그런 최하이엔드 칩셋들은 나가지 않고 중급의 칩셋인 H20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출을 딸 수 있는 그런 수혜가 됐고 중국 입장에서는 최신 모델은 아니지만 적어도 엔비디아의 모델을 들여와서 AI 엔진들을 연구하고 본인들의 카피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 자체 윈윈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둘 간에는 윈윈이 되는 것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히토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제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명백히 최신 칩셋 모델들은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경계하는 모습은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토류 수출 자체는 재개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완전 재개처럼 하다가 다시 이제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부분적으로는 쿼터 제한이라든가 수출 허가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갈 때 반드시 뭔가 승인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만 미국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수출 안들을 내놓고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히토류 제작 업체들은 결국에는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 단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익은 좀 높아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수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됐고요. 어쩔 수 없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AI 칩셋을 판매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개박과 전략적인 통제가 양방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 히토류나 이제 다른 원자재들을 전체적으로 수입하려다가 다시 또 이제 그래파이트, 즉 이제 흑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93.5% 반덤핑 관세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요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IBM이나 CBT 같은 이제 상장사들이 이미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해가지고 관세를 매겨서 본인들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반도체라는 카드를 들고 있고 중국은 히토류라는 카드를 들면서 각자 좀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흑연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 뭐 사실 트럼프 요즘에 전기차라고 하면 그냥 막 때리는 것 같아요. 이 그래파이트 관련해서 관세를 때리면 이 테슬라의 영향이 얼마나 될지 또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래파이트 자체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품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테슬라나 이쪽까지 전이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히토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배터리 생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장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 이제 2차적으로 간접적 영향으로는 이제 테슬라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방의 거래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는
다 제한 없이 뭔가 수출을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다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세 이행 단계에 갔을 때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칩셋 분야에서 생각보다 제재가 나올 수 있다, 생각보다 매출들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면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베팅들을 굉장히 좀 하이 랠리에서도 막 고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것들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후에 중국 산업 간의 어떤 관계 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출이 정말 원장으로 찍히는지를 여부를 보고선 그 다음에 주가 반영이 제대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곁다리로 여쭙고 싶은 건데 미국과 중국 이 양국의 정상들이 10월에 경주 에이펙 때 다시 한번 회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시장 자체는 일기 때처럼 두 정상이 회동을 하고 나면 좀 이런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확실히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네.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네. 미국, 중국은 절대적으로 G2 간의 관계에서 정말 이제 가장 우승자가 될 수 있는 G1을 꿈꾸는 상태거든요. 중국은 정말 패권을 본인들이 가져갈 거라고 그쵸. 생각하고 있고, 네. 미국은 이제 그걸 완벽하게 저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4차 산업 분야에서는 계속된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방식이 중국 입장에서는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혹은 이제 원자재의 단가를 낮춰서 시장 경제를 움직이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격차의 기술력 가지고선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끌고 갔을 때 10년 후를 기준으로 좀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AI 칩셋 같은 분야에서 단가를 굉장히 후려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이엔드 제품을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해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가 경쟁으로 갔을 때는 당장 중국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의 마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기점이 언제가 될 걸로 보고 있냐면, 현재부터 이제 뭐 앞으로 3년까지는 단가 경쟁에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후에 로봇 생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 이제 테슬라의 휴머로이드나 이런 모델들이 직접적으로 공정 과정에 도입이 돼서 정말 이제 전기료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그런 라인업이 구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대비해서의 경쟁적 우위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이제 중국에 내줬던 패권을 부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라인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점을 전후로 정말 이제 AI 산업을 계속해서 지켜내느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단가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느냐, 이게 가장 지금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패권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AI 산업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산업 과열 억제 조치 발표 내용 담아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본인들이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네. 혹은 이제 풍력 발전 이런 친환경 발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 조치를 심하게 가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가장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큰 문제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저단가로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의 수율 부분에 있어서 투자금 대비 정말 높은 수율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굉장히 저단가 형성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태양광 업체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제로 마진 수준까지 떨어진, 혹은 이제 역마진까지 떨어진 그런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들 간에는 서로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만약 여기서 태양광에 대한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도시에 도산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부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나 철강, 그다음에 전기차,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이번에 수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 업종들에 대해서 미리 선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중국이 명확하게 이번에 미국 관세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의 정책들이 내국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재무적으로 약한 기업들은
한번 필터링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기업들이나 태양광이면 다 좋다, 뭐 철강이면 다 좋다, 전기차면 다 좋다 해가지고 베팅하시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정말 이제 상위권 기업들 중심으로 혹은 이제 정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 이 섹터 단위로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철강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개별 섹터보다는 큰 그림을 보자. 그리고 이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서 좀 상위권 위주의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좀 안정적일 거다 함께 언급을 해주셨고요. 뭐 치킨 게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치킨 게임 하면 이 전기차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워낙 저가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 또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요. 이에 대한 테슬라의 대응 어떤지 함께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CATL이나 BYD 같은 기업들한테 이미 네. 점유율을 다 뺏긴 상태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 업체로 자꾸 이제 이거를 포지셔닝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사실 전기차 업체에서는 이미 패배한 게 맞습니다. 아. 네, 패배한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모멘텀은 사실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니긴 해요. 네, 이제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휴머로이드, 그다음에 뭐 모바일 관련된 사업부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인프라 사업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기업보다는 인프라적인 면으로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율주행에 대한 부문이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제휴할 수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법안적인 부분도 미국에서 승인이 잘 나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빠르게 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와의 뭐 관계적인 부분도 살짝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기업인 우버가 사실상 제휴를 테슬라보다도 바이두랑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열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D 모델 저가 출시도 최근에 진행했었고 이 부분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좀 되고 있다. EV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우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